아이들을 위해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국 내가 과잉이다.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60세인 김상호라고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아들을 키웠고 나중에 늙으면 자손과 함께 살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아들의 작은 가족과 함께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평범한 저녁 제 아들 지아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늙으셨다. 아니면 부모님께 좋은 요양원을 찾아드릴까요? 나는 손에 젓가락을 들고 깜짝 놀랐다. 온 방이 조용하다. 며느리 민정이를 보고 아내 영희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말을 안 해. 이해 없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다.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그들이 먼저 상의했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다. 나는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충격? 상처받았어요? 아니면 단지 내가 이제야 깨달은 사실일까? 나는 싱긋웃었다. 아이가 불효배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아이를 위해 보냈고 결국 쫓겨난 사람이 바로 나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감히 쉬지도 않고 감히 내 자신을 위해 지출하지도 않았고 아들이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놀러가지 않고 취미도 없고 가족 걱정에만 집중한다. 설날에 나는 열심히 요리하고 조금씩 채우고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틀렸겠죠. 아이가 자랄 때, 자신의 가족이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이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이 아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매일 퇴근할 때 등에 업고 울 때마다 달래주던 힘들었던 시절이 그립다. 그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를 기억하며 나는 몰래 학교 문 밖에 서서 그의 작은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항상 내가 영원히 내 아이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나는 내 아이가 자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다른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연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을 숙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언제부터 내가 짐이 되었는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삶의 법칙일까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이다.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방을 둘러보았지만 갑자기 낯설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이곳을 떠난다면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훈이 자신의 요양원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스스로 찾았다. 나는 내 아이들을 탓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나는 단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이가 들면서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한다. 저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운다.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카페에 앉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건강을 스스로 돌본다. 알고 보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을 탓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지 이 사회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인데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 남은 인생을 절대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죄책감 속에서만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60세의 내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유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늙으면 아이들이 옆에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 식사를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잔인하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가 이 집의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소외된 것도 아니고 소속된 것도 아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항상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항상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한 집에 살면 감정은 점차적으로 결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거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다. 제 방식도 있고 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비록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나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하루 종일 서둘러 밥 한 끼만 먹고 핸드폰과 컴퓨터에 얼굴을 댔다. 예전에는 부모가 늙으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아이의 삶도 압박감,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슬프지 않을 수도 없다. 손자들도 안아줄 기회가 많지 않았다. 나는 그가 태어나는 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내가 조금씩 돌보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보모를 고용했다. 그들은 노인들이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도록 현대적인 양육 방법을 믿는다. 내가 손자를 안아주고 싶을 때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보모한테 맡기고 쉬세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손에 아기를 안고 있는 느낌을 갈망했지만 감히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차를 끓이고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아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손자와 함께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제 가족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식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만 이야기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젊은 세대의 미래 계획, 문제들, 저는 앉아서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들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더 많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가 있든 없든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센터가 아닙니다. 심지어 과잉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닌 가족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끝없는 생각으로 머리가 빙빙 돌았다. 마치 내가 속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공허함과 소외감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젊음을 희생했던 어머니에 대해 기억합니다. 나는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려 밥 한 끼, 빨래, 걱정을 조금씩 해주셨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회상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의 지훈 씨처럼 일과 아이들, 삶의 압박감에 바쁘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의 묻지 않고 앉지 않고 실제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늙었고 밥만 있고 살 곳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해서 효도를 다한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슬프고 외로운지 자신의 집에서 잊혀진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내 자신을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볼 수 없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보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걱정하고 안정된 가정을 돌보고 매기니 매참을 챙긴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뭘 기다려요?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한 생각으로 잠에서 깼다. 이 집 안에서 몇 년을 외로운 나날을 묵묵히 견뎌온 여인 영희를 바라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나가자. 연희는 놀란 나를 보며 약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동정을 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오래전에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감히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은 급히 물었다. 부모님이 나한테 화났어. 나는 단지 부모님이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 안 났어요.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노년의 행복은 자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기다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가족의 손님으로 살고 싶지 않다. 조용히 참는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내 삶을 되찾고 싶다. 어쩌면 이때가 제가 제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노인들이 자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쌀 때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부터 TV를 자주 보는 오래된 의자까지 모든 것이 추억과 관련이 있다. 나는 갑자기 내가 한 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먼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세월들,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멀리서 조용히 쳐다보는 순간이었지만 손주들의 존재에 익숙해진 것 같아 걱정이다. 혼자 살면 소외감을 느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을까 두렵다. 내가 후회할까? 성급한 결정이었을까? 그러나 나는 잠에서 깨어나는 밤 조용히 몇 조각만 집어넣고 젓가락을 놓았던 식사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긴 날들을 회상했다. 내가 지은 집안에 고립된 느낌이 떠오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새로운 숙소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쁜 젊은이들의 성급한 대화도 없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생의 먼 길을 걸어왔고 한때는 부모였고 가족을 부양하고 지금은 그들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처음에는 옛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찍 일어나지만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스스로 차를 만들어 베란다에 앉아 하루의 첫 햇살을 조용히 바라본다.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누가 무엇을 먹을지, 누가 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나는 점차 깨달았다.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자문할 필요가 없고 나는 또래들과 산책하고 운동을 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부담도 없다. 우리는 그저 이 순간을 즐겼을 뿐입니다. 전에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식사는 더 이상 책임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나는 이 음식이 며느리 입맛에 맞는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들이 오늘 집밥을 먹고 싶어하는지 동료들과 다시 외출할 것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 저와 제 친구들은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식사는 갑자기 따뜻해졌고 강요가 없었고 소외감도 없었다. 아무도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아무도 제게 엄마가 피곤하지 않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엄마는 쉬세요. 우리가 돌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제가 누군가 함께 산책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청할 사람이 필요할 때면 항상 누군가가 옆에 앉는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노년의 자유로운 나날을 즐겼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떠난 날부터 제 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나와 아이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고 넓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실제로 본 것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일에 바쁘고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바쁘고 나는 그들의 삶을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말마다 지훈이가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해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은 피상적인 사교적인 질문은 더 이상 없고 그는 나에게 잘 먹고 재미있고 필요한 것을 사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방문할 때마다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다. 예전에 한 집에 있을 때 저는 조카를 안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맡기고 싶다는 이유로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제가 항상 기대했던 조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 아들을 제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거리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위해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옛삶, 절망적인 기대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마도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 살 때 소외되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손을 놓을 줄 알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줄 안다면 노년은 더 이상 침묵의 나날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새로운 여정이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소박한 것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평화로운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의미 있는 대화. 저는 더 이상 제가 과잉이 아니라 탐험할 것과 경험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이제 나는 이해한다. 노년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아이 때문에 살았다. 나는 아이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월을 내 아이들을 걱정하고 돌보고 심지어 내 자신의 소망과 취미도 있는데 보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제 곁에 있고 보살펴주고 제가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를 보살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불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에게도 자신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서 저는 노년기의 행복은 자녀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 제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죠. 내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아이들을 계속 기대하고 희생한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 내가 얻은 교훈, 자신을 잊고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대하기 전에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젊었을 때는 평생을 남을 돌보는 데 바쳤지만 늙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라. 저는 더 이상 제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할 때만 내 아이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없다. 내 평생의 행복은 가족, 자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의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아이들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 압박감 많은 사회에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그것에 의존한다면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기다리며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 속에 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내가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외로워진 것에 대해 자녀들이 무관심하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 저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있는 평화로운 아침, 좋은 책, 또래들과의 대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먼 여행 등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 때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이상한 점은 제가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자 아이들이 저를 더 많이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 제 아이는 적극적으로 안부를 더 많이 묻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가족의 과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행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다. 저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계속 슬프고 아이들의 관심을 기대하면 나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심코 그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바쁘고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항상 속상했다. 저는 아이들이 무심코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점점 가족에 잊혀진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아이들을 탓하지만 사실 나는 행복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았다. 그래서 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취미들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클럽에 가입합니다. 나는 또래들과 사귀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평안한 나날을 함께 즐겼다. 이상한 것은 제가 변하면 제 아이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아는 전화를 걸 때마다 종종 이렇게 물었다. 부모님 잘 지내세요? 내가 뭐 할 거 없나? 하지만 이제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아이는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재미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제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더 이상 우울하게 집에 앉아서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 때 아이들도 더 안심할 것이다. 아이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가 항상 실패하거나 불평하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보면 자녀도 더 편안해지고 죄책감이나 근심이 없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즐겁게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본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와 아이 사이의 감정도 더 이상 강요나 책임감이 없이 자연스럽고 가벼워졌다. 노년의 행복은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신을 위해 잘 지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나는 재혼을 탓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았어요. 무심하거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사회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살고 있다. 부모도 곧 자신의 삶을 가질 것이고 성인이 되면 자녀들이 먼저 자신의 작은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일에 뛰어들었고 삶의 압박으로 바빴지만 때때로 어머니에게 안부나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영원히 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나는 평생을 아이를 위해 희생하면 늙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돌보고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을 가져다 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고유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가족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기다리면 아이들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계속 바라면 나는 단지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아이들이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매일 당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의 관심을 받는 것이 행운일 것이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키웠다가 깨달은 것은 이 삶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 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누군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기쁨을 창조한다. 아이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정말 좋아하는 삶을 찾는다. 내 생각을 남겨. 저는 이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너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